이제는 자가치아 고리식제의 임상적인 안정성과 유용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대한치과이식학회지에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가치아 고리식제를 이식한 다양한 47명의 환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GBR 16케이스, 사이너스 그래프트 13명, GBR 11케이스,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가 4케이스, 리치 오그멘테이션 3케이스였습니다. 술후 합병증을 살펴본 결과 11명의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경우는 고리식을 하고 나서 다른 고리식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상이 벌어지는 운드 디스턴스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1명, 2, 3, 4, 5, 6, 7. 11명 중에서 7명의 환자에서 운드 디스턴스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특별한 인펙션이나 어떤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 양호한 세컨더리 힐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자가치아뼈 이식제가 상당히 바이오 컴파터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이 연구를 통해서 자가치아뼈 이식제를 이식한 후에 창상이 일부 벌어지더라도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으면서 2차 치유가 잘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가치아뼈 이식제를 이용한 시술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6명의 환자들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GBR 109케이스,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48케이스, 사이너스 그래프트 앤 GBR, 사이너스 그래프트 앤 리치 오그멘테이션, 서켓 그래프트 앤 프리저베이션, 뱅킹, 보관하고 있는 게 여러 케이스였고, 이 기간 동안에 239명의 환자들에서도 창상이 벌어진 경우가 15케이스. 그러나 모두 다 양호한 세컨더리 힐링이 이루어졌고 기타 이러한 합병증이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감염이 발생한 증례는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각 임상 증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5세의 여자 환자에서 15번 부위죠. 치주질환에 이완이 됐기 때문에 이 15번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을 하였고 이 16번 임플란트는 근심 측에 뼈가 약간 소실된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가치아뼈 이식제로 GBR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파를 거상한 결과 16번의 임플란트 나사산이 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임플란트를 15번부에 즉시 식립을 하고 자가치아뼈 이식제로 이식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 결선부에도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으로 덮었고요. 3.5개를 경과한 후에 2차 수술을 통해서 노출을 시킨 결과 아주 양호한 골치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볼까요? 술전, 임플란트 식립과 자가치아뼈 이식제 이식 직후 보철물이 이루어지고 1년. 이쪽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이식한 자가치아뼈 이식제가 스테이블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세 남자 환자를 보겠습니다. 진행성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면은 자가치아뼈 이식제를 상당량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자가치아뼈 이식제만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리식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주변에 결선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가치아뼈 이식제로 이식을 했죠. 멤브레인을 덮고 2차 수술을 통해서 노출시킨 결과 양호한 골치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플란트 식립 직후고요. 양호한 치유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했습니다. 치주질환과 치근단 농양이 같이 겹쳐서 호프리스한 치아입니다. 23번을 발치를 하고 해야 되겠죠. 여기 피스툴라도 있습니다. 고름이 나오고 있고 발치해서 바깥에서 엔도를 하고 에피코엑토미를 한 다음에 다시 리프렌테이션을 했습니다. 23번부의 유가조직을 제거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제 자가치아뼈 이식제를 이식을 하면서 리프렌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스프린팅을 했고
이 상태로 관찰을 하고 있죠. 3개월 후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롱텀 팔로우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증례입니다. 역시 24번 부위를 발치를 하고 아주 K클래스가 치근단부까지 들어가 있죠. 치석을 제거를 하고 바깥에서 에피코액토미를 한 다음에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하고 리프란테이션을 했습니다. 자가치아 폐식제를 이식을 하면서 리프란테이션을 하고 와이어 스프린팅을 하고 2개월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바이오 컴파터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GBR을 보겠습니다. 이 GBR 증례 논문은 대한구강암면외과학회제 2011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자가치아 폐식제 파우더로 GBR을 했죠. 임플란트 식립 후 방사선 사진입니다. 6개월 경과 때 아주 우수한 골치후를 보세요. 아주 단단하게 탐침을 해보면 굉장히 단단한 걸 볼 수 있죠. 골치물이 올라갔고 6개월 후에 여기서 조직 검사를 한 거는 자가치아 폐식제와 아주 잘 융합되는 신생골을 관찰할 수가 있죠. 66세 여자 환자, 여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주변 결선부에 GBR을 했습니다. 자가치아 폐식제로 3.5개월 후에 굉장히 우수한 골치후를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GBR 후 2개월 후 소견, 4개월 후 소견. 시간이 증가하면서 점차 신생골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자가치아 고리식제와 잘 융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별표가 자가치아 고리식제고 화살표가 신생골입니다.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하 우측, 이게 사이너스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자가치아 폐식제 파우더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보철물이 완성이 됐죠.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시행한 케이스에서 4개월 후에 트래핀 바이옵시를 시행한 조직 소견입니다. 별표가 자가치아 폐식제고요. 그 사이사이로 신생골이 잘 융합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형태 계측학적 분석을 GBR하고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에서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GBR 2개월, 4개월 후, 뉴본 포메이션은 2개월째 27%, 4개월째 46%,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4개월째, 뉴본 포메이션 46%. 아주 우수한 골치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죠. 32세 여자 환자입니다. 여기 26번 부위요. 요거를 발치를 했고, 치아가 작아 보이고 엔도된 루트지만은 요거를 자가치아 폐식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 2개월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자가치아 폐식제로 시행을 하면서 시행한 후 4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CT 소견입니다. CT 소견에서 4개월 후에 아주 우수한 골치후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죠. 임플란트가 잘 안정적으로 식립됐습니다. 16, 17번과 27번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각각 다른 재료로 이식한 증례입니다. 초진시 이제 38번하고 48번 사랑니를 발치를 해서 오토비티 파우더를 제조를 했고요.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시행하기 직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우측은 오토비티만을 이식을 했고요. 좌측은 바이오스만을 이식을 했습니다. 4개월 후 CT 소견입니다. 바이오스를 이식한 부위의 CT 소견이고요. 오토비트를 이식한 부위의 CT 소견입니다. 일단 CT 소견에서는 둘 다 양호한 골치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너스 본 오그멘테이션을 자가치아 폐식제를 이용해서 시행했던 101명의 100명의 환자들, 51명의 환자들에서 시행이 됐는데 임플란트 덴티스트의 2011년에 퍼블리시 됐습니다. 51명의 환자에서 100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요.
임상 관찰을 한 결과 임플란트의 서바이벌 레이트는 96.15%로 상당히 높았으며 조직 형태 계측학적 관찰을 한 결과 오토지너스 투스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흡수가 되고 신생골이 오스테오 컨덕션과 오스테오 인덕션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토지너스 투스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은 맥실러리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가치아 고리식제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용성 2.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증례, 크래프트라든지 리치 오그멘테이션, 소켓 프리저베이션 등의 증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베올라 크래프트 리컨스트럭션, 즉 치조열 고리식술은 상당히 어려운 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조열 알베올라 크래프트 보온 그래프트를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것은 자가골이죠. 그런데 본 증례에서는 자가치아 뼈이식제를 이용을 해서 알베올라 크래프트 리컨스트럭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19세 남자 환자로서 이쪽이 알베올라 크래프트 부위죠. 그래서 오토비티 파우더를 이식한 모습이고요. 3.5개월 경과한 후에 열어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골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아주 우수한 초기 고정을 얻었고 보철물이 완성이 됐죠. 다른 증례입니다. 10세 여자 환자입니다. 10세 여자 환자가 이쪽 부위에 이제 알베올라 크래프트가 관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시행하는 도중에 발치해서 모아두었던 유치들을 이용해서 자가치아 뼈식제를 만들었죠. 그걸로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9개월이 경과했을 때 알베올라 크래프트 부위는 잘 막혔고 매복되어 있던 캐나인이 이렇게 잘 맹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3세 여자 환자는 알베올라 크래프트 부위입니다. 이 환자에서는 본인의 가족 치아 뼈이식술을 시행을 했는데 15세 된 남자 오빠의 사랑니를 발치를 해서 이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죠. 크래프트 부위고요. 그래서 요 크래프트 부위에 자가치아 뼈이식제, 요거는 이 환자의 오빠의 사랑니를 이용을 해서 만든 파밀리아 투스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입니다. 이식을 했죠. 2주 후 소견, 2개월 후 소견. 아주 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소견입니다. 수술 전 2개월 후. 다음은 자가치아 고리식제를 이용한 발치창 보존 및 재건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지에 2011년에 발표됐습니다. 48세 남자 환자에서 47번 보이면은 페리피컬 리전이 크면서 발치를 해야 되겠죠. 발치 후에 하방의 하치조 관하구에 남아있는 잔존골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치를 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은 못하고 한 2개월 정도 기다려서 다시 열어봤지만은 뼈는 전혀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치했던 치아로 미리 자가치아 뼈이식제를 만들어 두었던데 이것을 이식을 했고요. 이식 직후에 방사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정 치유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수술을 했습니다. 상부 보철물이 올라가서 24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상단의 크레스탈 본 레벨이 아주 스테이블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1세 여자 환자에서 37번 부위에 소켓 그래프트를 하고 딜레이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한 증례입니다. 발치했던 37번은 이렇게 블록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식을 해서 소켓에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 후에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고 5개월의 치유 기간을 거친 후 열어봤는데 아주 치유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시옷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초기 고정을 우수하게 얻을 수 있었고, 그렇죠? 2차 수술. 9주 있다가 2차 수술을 했습니다. 보철물이 올라갔고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62세 여자 환자에서 47번에 버티컬 디펙트가 크죠. 하방에 하치조가 나고 뭐 잔정골량이 높이가 뭐 한 3, 4mm 될까요? 그래서 46번 부위는 그나마 괜찮은데 플랩을 거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6번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47번 부위에는 자가치아뼈 이식제를 이용해서 칩 형태로 이식을 했습니다. 술 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고요. 술전 4개월 후 리치가 좀 높아졌죠. 수술 당시의 모습이고 4개월 후 아주 골치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했고 보철물이 올라가서 잘 쓰고 있습니다. 52세 남자 환자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면서 요거는 미리 발치를 했어요. 26번 그리고 37번 발치를 해서 오토피티 파우더와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발치 후 수술 직전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입니다. 여기 뭐 잔정골 높이도 적지만은 버티컬 디펙트도 심하죠. 그래서 사이너스 그래프트와 동시에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이너스 그래프트. 사이너스 그래프트는 합성물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오토비티 블록을 이용해서 호리존탈 앤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었습니다. 술 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이식한 모습이고 5개월 있다가 열었을 때 요거는 이식제를 고정했던 티타늄 스크루가 이렇게 관찰이 되죠. 뼈 이식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2개를 단단하게 심을 수가 있었고 여기 이제 1회법으로 식립을 했어요. 오스텔 멘토로 측정한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 오스텔 멘토 값이 ISQ 값이 71, 73 굉장히 우수하죠. 3개월 있다가 보철물이 장착이 됐습니다. 이건 술전의 모습이고 보철물 장착 후 4개월 후 모습 25개월 후 모습 크레스탈 본 레벨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58세 여자 환자에서 여기는 이제 발치했죠. 이쪽 발치하고 2개월 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입니다. 버티컬 디펙트가 있습니다. 발치한 치아들은 이제 자가치아뼈 이식제로 만들어 두었고요. 이제 피판을 거상을 했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오토비티 블록을 이식을 했습니다. 주변에 여분으로 오토비티 칩을 이식을 한 다음에 술 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시끌시끌하게 뭐 이렇게 자가치아뼈 이식제 잔재가 보입니다. 4개월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열었을 때 골치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블록 타입은 흡수가 덜 되었기 때문에 형태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이런 데 보면 블록의 잔재가 좀 관찰이 되죠. 엑스레이에서 2개월 후 2차 수술을 했습니다. 열었죠. 여기도 아직 자가치아뼈 이식제 잔재가 보입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세컨더리 스타빌리티가 ISQ 값이 75, 67 굉장히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리모델링 된 소견을 보십시오. 이제 수술 직후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 주변에 자가치아뼈 이식제 블록이 보이죠? 보철물이 올라가고 12개월 후의 소견입니다. 주변에 안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레스탈 본 로스는 약 0.8mm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리치 오그멘테이션은 저희가 2009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행했던 연속적으로 시행됐던 11명의 환자들을 프로스펙티브하게 관찰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평균 36개월 관찰이 됐고요. 남자 9명, 여자 2명이었습니다. 나이는 평균 49.4세였고 이렇게 11명이 시행이 됐죠. 이게 부위가
그래서 뭐 호리존탈 리치 오그멘테이션, 뭐 버티컬 리치 V는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입니다. 사이너스 그래프트가 동시에 시행된 경우도 있었고요. 뭐 파우더랑 파우더 블록이 함께 사용되기도 했고 파우더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멤브레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멤브레인이 좀 사용됐네요. 다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사용되었는가? 대부분 자가치압 시체가 단독으로 사용되었고 일부에서 이렇게 제노그래프트와 알로그래프트가 일부 약간 소량 사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운드 디스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전히 운드 디스턴스가 많네요. 그러나 모두 감염 없이 세컨더리 힐링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임플란트는 한 개의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는데 제거하고 나서 고리식 상태는 양호했기 때문에 뭐 다시 임플란트를 교체 식립을 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임상 수식 등을 통해서 결론을 내보면은 앞서 강의해 드렸던 GBR 사이너스 그래프트 그리고 본 강의에서 리치 오그멘테이션, 익스트랙션 소켓 그래프트, 크래프트 알비올로스 리컨스트럭션 케이스들의 자가치압 배식제가 사용이 됐는데 시리어스한 컴플리케이션, 뭐 인펙션이라든지 이러한 고리식 실패 같은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식된 알비올라 크레스탈 부분은 임플란트 주변에서 오랫동안 관찰하는 도중에도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임상 증례들을 기반으로 오토비티 자가치압 배식제는 다양한 고리식술에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은 자가치압 배식제는 엑셀런트 우수한 오스테 인덕션, 컨덕션에 의한 힐링을 보인다. 본 리모델링이 초기부터 잘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가치압 배식제의 주 성분은 타입 1 콜라겐과 넌 콜라지너스 프로테인 같은 유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스테어 인덕션을 기대할 수 있다. 무기 성분은 여러 가지 4가지 단계의 칼슘 포스페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로우 콜레스테롤린 하이드록실 카보네이트 아파타이트로서 우수한 오스테오 컨덕티브 힐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